네. 한 얘기 중에 제가 되게 스트레스 할 때 네. 상기하는 게 있는데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예. 그러니까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거기에서 혼자서 막 딜레마 갇히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을 이거를 많이. 너무 많이 해요. 예. 근데 저도 환자들한테 단 사람이 별로 관심 없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 그런 분이 좀 계시겠죠. 미리 앞서가서 생각을 하시는 일어나지도 경향이 않은 있으세요. 거. 네. 그래서 뭔가 실마리가 하나가 딱 잡혔다라고 생각되시면 네. 그 실마리 하나 가지고 소설을 한 편을 쓰시고 염려, 걱정. 예, 걱정 때문에 그런 소설이 쓰여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런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생각은 거기서 딱 멈춰주세요라고 이제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 신동진 선생님은 제가 보기엔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들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호흡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압법이 있고, 세 번째는 한방차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화병을 날리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3종 세트 네. 선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 궁금해요. 호흡법, 지압. 네. 우선 호흡법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네. 호흡법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쉬는 숨하고 들이쉬는 숨이 생리적으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숨을 내쉴 때는 심장이 약간 천천히 뜁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긴장 상태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을 때는 심장을 안정시켜 주려면 내쉬는 숨을 어떻게 해서든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숨은 4초간 들이마시고요. 예. 숨을 4초간 참습니다. 예. 그리고 내쉬는 숨은 아주 얇게 입을 통해서 10초간 내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초를 셀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들이마시는 숨은 코를 이용해서 하시도록 네. 하시고요. 예. 자, 준비되셨으면 예. 자,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멈춥니다. 둘, 셋,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멈춥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내쉬는 숨을 이제 처음부터 많이 내쉬게 되면 나중에 숨이 남지가 않아서 얼굴이 빨개져요. 네. 그러니까 숨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면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아주 좋은 기묘한 방법이 이게 뭐 되실 수 눈을 있어요. 감고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고요. 눈을 감고 상념을 없애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압법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뭐 정확히는 지압법은 아니지만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감정 자유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있는 감정들을 날려버리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양쪽 눈썹 중앙 부위를 인당혈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 인당혈을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치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네네. 화병이 났단 말이죠, 제가. 네네. 네. 눈을 감고 치면서 괜찮아. 비록 내가 화가 많이 났지만 이걸 다 해요? 네. 네. 비록 내가 화가 많이 났지만 깊고 완전히 내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방법이 저희 그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그 검증이 돼서 이렇게 지금 하신 바로 그 기법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어떤 추천되는 이렇게 심리치료 기법으로 이미 승인이 났고요. 교수님도 워낙 이제 많이 이걸 하셔서 지금 현재 여기가 약간 지금 좀 저기 자국이 나실 정도로 또 예. 식욕을 줄이는 방법에도 여기를 두드렸을 때 식욕이 가장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음식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마를 뭐 한 30초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줄어든다는. 신기하네요. 또 이제 연상에서 자극을 봤을 때 식욕이 도는 자극을 딴 쪽으로 연상을 돌리는 거죠. 네. 이쪽이 다 중요한 이유가 있군요.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화병을 좀 가라앉힐 만한 차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럴 때 딱 좋은 차는 솔잎차. 네. 솔잎차요? 솔잎차요.
참 향이 좋죠. 네. 솔잎 자체에는 이제 송진의 효과도 어느 정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나무 껍질에 있는 피크노제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또 같이 섞여 있거든요. 송진은 이제 송진이 땅속에서 오랫동안 묵어서 화석처럼 변한 걸 호박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이 호박은 가루를 내서 어허. 한의학에서는 안신제라고 해서 네.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성분들이 솔잎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솔잎 차를 드시면 정신을 안정시키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또 이제 피크노제롤이라는 성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항산화제라고 하면 이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포의 DNA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좋은 성분들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 피크노제놀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C 항산화제의 대표죠. 비타민 C보다 20배가량 항산화 효과가 높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드시면 피크노제놀이 또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여성분들은 예, 피부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네. 해주고 네. 또 혈관 건강도 네. 챙겨주는 좋은 어. 성분들이 야.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화병을 다스리는 이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간 욱하면서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막 이렇게 생겼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뭐 주기도문을 갖다가 3번 외워요. 아. 가지고 3번 외우게 되면은 일단 이 사람이 말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욱하는 게 좀 자도 모르게 좀 수그러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3번 외울 때까지도 안 풀린다. 그때는 마음대로 하자. 근데 그렇게까지 가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기도문을 좀 긴 걸로 하시는 게 효과가 있으시겠네요. 너무 길어버리면 또 제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네, 좀 짧은 걸 최대한. 아, 네, 그러시군요. 네네. 오늘 저희가 배운 스트레스 3종 세트 이 비법만 잘 따라한다면 이번 명절에 좀 너무 누그러진 마음으로 가족들을 편안한 얼굴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주범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명절을 망치는 주범 만나볼까요? 어떤 게 있나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추석의 불청객, 관절 통증? 관절 통증. 맞아요. 항상 명절 때 엄마가 팔다리 아프다 막 네네.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귀성 가다 보면은 차가 막히니까 벌써부터 관절 아파가지고 도착하게 되면 쑤시고. 거의 파김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명절 지나고 나면 온갖 관절이 다 아프죠. 네.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우리 구조상 부엌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관절들에게 무리를 많이 줘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자세가 다 구부정해요. 구부정한 자세를 하다 보면 우리가 척추는 원래 각도가 이 구부정의 반대, 약간 바나나처럼 꼬리 쪽으로 갈수록 살짝 휘어져 있거든요. 이 주변에 이 신경이 잘 지나고 있고 주변에 근육이 탄탄하게 있는데 얘를 자꾸 앞으로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바나나가 부러져요. 그럼 갑자기 디스크가 올 수도 있고요. 평소에 허리 주변에 근력이 약했다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고 뭐하고 이러죠. 그러면 무릎 관절에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평소에 특히 관절이 조금 안 좋았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명절 증후군으로 네. 통증 클리닉에 많이 찾아오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미리 예방하거나 증상을 좀 완화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하실 때 좀 편한 자세를 하는 게 좋겠고 하시다가 같은 자세로 오래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 자세가 좋지 않은 건 허리를 구부리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너무 짜기 힘들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좀 남편을 시켜야지. 안 해주고 뭐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화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오래 서 있을 때도 아무래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이런 상자를 놓고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또 반대쪽을 올렸다가 하면 허리 가는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추석에 이제 집안일을 하실 때 제일 힘든 일들이 뭐 제기들을 다시 닦는다든지 음식 설거지를 하시는 거가 될 텐데요. 싱크대에서 작업을 하실 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싱크대 문을 하나를 여세요. 그래서 그 싱크대 안에 발을 하나씩 네. 번갈아 가면서 올리고요? 얹어놓으면서 네. 작업을 네. 하시면 그렇죠. 조혜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와 무릎 건강을 좀 지키고 오.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절 끝나고 나면 목욕탕을 가시곤 했어요. 그러면 명절 지나고 그 목욕탕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맞아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그렇죠. 이 명절에 때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근육 긴장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는요. 꼭 목욕탕에 가지 않으셔도 반신욕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이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순환이 잘 되면 뭉친 기류가 좀 빠지겠죠. 그리고 근육은 따뜻하게 좀 이완이 되고 네. 특히 여성분들은 말초혈액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목욕탕을 가기 힘들다면 조욕만 해도 훨씬 긴장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추석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근육통들, 관절통들을 치료를 집에서 어떻게든 처치를 하시려고 하면 조욕 이런 것도 좋지만 파스를 붙이시고 온찜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파스를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네. 간편한 방법이라서 별로 탐탁치 않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믿지 않으시는데 네. 효과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제 염증이 심할 때는요 뜨거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이 부으면서 주변이 화끈거리거든요. 네. 이때는 절대 뜨거운 거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때는 반신욕도 좋지 않아요. 자극이 되면 염증이 더 심해져요. 네. 그때는 차갑게 해줘야 차갑게 돼요. 처음엔. 근데 이제 근육이 뭉쳤다. 그런데 거긴 열이 나지 않거든요. 네. 그건 뭉친 거예요. 그거는 뜨거운 파스나 이런 반신욕이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파스를 붙이면 네. 좀 예민해서 이제 좀 발진이 생기는데 네. 운동선수들한테 하는 처방이 있는데 얼음물에다가 얼음물 수건을 찜질하잖아요. 왜 우리 축구 선수들 갑자기 네네. 아프면 이만한 주머니 갖다 막 네. 얼음 냉팩. 물주머니를 쓰셔도 되고요. 심지어 조격을 얼음물로 하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네, 그런 방법이 근데 파스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파스 없을 때 네. 저희 부모님들은 썼다가 토란 껍질을 까서 그걸 으깨가지고 붙이셨어요. 토란 자체가 알인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반드시 끓여서 드셔야 돼요. 네. 육개장 만드실 때도 토란대 네. 푹 삶지 않으면 식중독이 일어나기도 하고 복통이 생기거든요. 네. 그 토란에 있는 그 알인 독성 자체가 파스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토란 가루를 붙이시고 네. 거기에 따뜻한 수건을 감아서 그렇게 관절통을 조금 네. 하셨던 분들도 그 계십니다. 뭐 마늘 같은 것도 효과적이실 수가 있죠. 파스를 못 붙이는 저한테는 네. 토란을 한번 시도해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추석 명절을 망치는 3대 주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주범들을 피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실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과 비법들로 올해의 명절은 정말 모두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 진짜 실현되는 정말 행복한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